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늘 비슷할까? 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데 나는 늘 작심삼일일까?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불편하지만 가장 정직한 답을 건네는 책입니다. 절제의 성공학. 이 책은 말합니다. 성공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을 떠올리면 대단한 능력, 엄청난 아이디어, 남들과 다른 출발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더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먹고 싶은 걸 참고 사고 싶은 걸 미루고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나를 선택하는 힘. 이 책이 말하는 절제란 금욕도 아니고 인내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하루는 결국 내일의 나에게 청구서로 돌아온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대충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 선택하고 쌓고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편한 선택, 오늘은 나를 합리화하는 선택, 오늘은 내일부터라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삶이 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절제의 성공학을 통해 왜 절제가 성공의 출발점인지,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하지만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제가 지금의 저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건네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동안 제가 능력 부족해서 인생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부지런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지금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 문제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선택하며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지력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다짐하고 더 각오하고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비슷합니다. 처음 며칠은 잘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늘은 특별하다는 이유로, 딱 한 번쯤은 괜찮다는 이유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책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원래 통제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즐거움에 끌리고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고 미래의 고통을 현재에서 과소평가하도록 뇌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통제력의 부재입니다. 통제력은 참는 힘이 아닙니다. 매 순간 흘리는지는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제력이란 흔들릴 걸 알면서도 미리 장치를 만들어두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흘려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흔들릴 수 없는 구조 안에 자신을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야식이 문제라면 의지를 키우는 대신 냉장고를 비웁니다. 시간 낭비가 문제라면 결심을 하는 대신 환경을 차단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꾸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번만큼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통제하지 못한 하루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루는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결국 인생이 됩니다. 성공은 특별한 한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긴 수백 번의 작은 방종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더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더 통제된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정보도 이미 넘쳐납니다. 문제는 단 하나, 그걸 매일 지켜낼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덜 흔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먹고 싶은 걸 억누르고 즐거운 걸 포기하는 삶. 그래서 절제는 힘들고 답답하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절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절제는 지금의 욕망과 싸우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대신 선택해주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서서히 보이는 선택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결정들. 오늘 조금 더 잘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덜 자고 하루를 먼저 시작할 것인가? 지금 당장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나에게 조금 더 여유를 남겨줄 것인가? 절제는 이 순간마다 지금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능력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늘 눈앞의 감정에 의해 방향이 바뀝니다. 기분이 좋으면 계획을 지키고 기분이 나쁘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피곤하면 원칙이 사라지고 바쁘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정에 따라 방향을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반면 절제하는 사람은 감정이 없어 보일 만큼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감정 위에 기준을 올려놓는 사람들입니다. 하기 싫은 날에도 하는 이유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선택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오늘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이미 정해둔 상태.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삶은 자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삶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알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할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탓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이 책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절제를 잘하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는 지금 당장의 보상에는 과하게 반응하고 미래의 위험에는 둔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먹고 싶고 알림이 울리면 확인하고 싶고 조금만 지루해도 바로 다른 자극을 찾습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는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을 지금 확보해야 살아남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참고 기다리는 개체는 오히려 도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나중에 더 좋은 것보다 지금 확실한 것을 우선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혹이 드물었고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유혹이 너무 많고 선택지는 끝이 없습니다. 먹을 것, 볼 것, 살 것, 즐길 거리, 자극 모든 것이 너무 쉽고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합니다. 본능은 그대로인데 환경만 극단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자기 통제는 점점 더 희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즉각적인 보상을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뇌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즐길 수 있는데 왜 참아야 하지? 이 질문의 논리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로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절제는 뇌와 정면으로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언젠가 반드시 집니다. 절제는 싸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유혹이 보이지 않게 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본능이 작동하기 전에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본능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본능이 폭주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자주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늘 자책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할까? 왜 마음먹은 걸 끝까지 못할까? 왜 항상 처음만 열심히 할까? 그래서 더 단단히 다짐합니다. 이번엔 진짜 다를 거라고.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며칠은 잘합니다. 조금 성취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를 놓치고 그 하루가 계기가 되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과정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작심삼일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시작의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갑자기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바꾸고 소비를 줄이고 삶 전체를 단번에 뒤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뇌는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익숙한 패턴이 깨질수록 저항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초반의 열정은 빠르게 소모되고 버티는 구간이 오면 본능은 항상 이깁니다. 작심삼일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닙니다. 무리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지속되지 않는 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건 다짐에 불과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짐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계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의지를 최소한으로 쓰는 방향을 택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지켜질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낮춥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이 아니라 하루에 10분이라도 반드시 하게 만드는 것.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망가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 하루를 망쳤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패를 전제로 계획합니다. 작심삼일을 끝내는 방법은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포기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인생이 망가지는 순간을 크게 떠올립니다. 한 번의 큰 실수, 치명적인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사건. 하지만 현실에서 인생을 바꾸는 건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 작은 방종들, 오늘 하루쯤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한 선택들, 그 선택들은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한 번쯤이야, 오늘만은, 지금은 이 정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방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선택은 어딘가에 기록되고 시간이 지나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과식은 내일의 몸으로 남고, 오늘의 소비는 내일의 불안으로 남고, 오늘의 미움은 내일의 압박으로 남습니다. 문제는 이 연결고리가 너무 느리게 작동하는 데 있습니다. 즉각적인 쾌락은 바로 보상을 주지만 그 대가는 나중에 조용히 청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관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선택이 몇 달 뒤, 몇 년 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작은 방종은 절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기준을 낮추고 낮아진 기준은 다음 방종을 더 쉽게 만듭니다. 처음에 망설이던 선택이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 정도로 스스로를 길들인 것입니다. 방종은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왜 이렇게 멀리 와버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절제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해 보이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절제는 방종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루하루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명확한 차이를 만듭니다. 몸에서, 통장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절제의 결과는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했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리고 그들의 루틴과 습관, 아침 시간, 공부 방법, 일하는 방식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비법도 없습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무리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모든 걸 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기준을 지킵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논쟁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겨도 남는 게 없는 싸움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들은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을 습관처럼 반복하지 않습니다. 늦은 밤의 충동, 불필요한 소비, 의미 없는 비교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지 않기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는 리스트가 없는 사람은 매 순간 싸웁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싸움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결국 지친 순간에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반면 하지 않는 리스트가 있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공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방해 요소가 사라지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하지 않은 리스트는 자기 통제의 선언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의 장치입니다. 나를 흔드는 것, 집중을 빼앗는 것, 후회로 이어지는 것들을 미리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없을 때는 불안이 되고 있을 때는 방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앞에서는 늘 흔들립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를 위한 보상쯤은 괜찮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소비는 어느새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된 소비는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해진 순간부터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돈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선택의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선택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벌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그 감정에 따라 삶의 태도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얼마를 썼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쓸 이유가 명확해서 절제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소비는 늘 감정에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졌다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그 소비는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통장 잔고보다 더 큰 불안입니다. 돈 앞에서 절제하는 사람은 모든 소비를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 없는 소비를 차단합니다. 그들은 작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지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소비가 아니라 평생의 방향을 기준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돈은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인을 바꿉니다.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움직입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쓴 돈은 내일의 선택지를 조금씩 줄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절제는 당장은 느껴지지 않지만 언젠가 분명히 여유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가 너무 짧고 늘 바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방법을 찾고 효율적인 도구를 배우고 하루를 더 잘 쓰기 위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을 너무 쉽게 버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시간을 돈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쓰고 아무 흔적 없이 흘려보냅니다. 잠깐의 영상, 의미 없는 스크롤, 별 생각 없는 대화. 그 순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인생을 만듭니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모든 일이 중요해 보이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시간을 쪼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지켜냅니다. 지켜낸다는 건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연락에나 즉시 반응하지 않고 아무 요청에나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중이 필요한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하루는 늘 남이 정해준 일정으로 채워집니다. 급한 일, 남의 부탁, 눈앞의 알림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항상 나중에로 밀립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절제는 시간을 빡빡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매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절제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집중할 자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간을 절제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오늘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그들의 하루를 설명합니다. 시간은 아껴 쓴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낭비하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이 책은 더 빨리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욕심내라고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조금 덜 가져도 충분하다고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절제는 조용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칭찬받지 않으며 당장 결과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힘은 분명해집니다. 삶이 무너질 때 당신을 붙잡아주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절제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당신 인생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성공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절제의 성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